그리고 슬라이드를 띄울게요. 이게 제 말씀 들리나요? 네, 이게 영상이 제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계 일주 하면서 남겼던 영상인데요. 이게 모로코 갔었고, 되게 많이 갔었어요. 이거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라는 코드온 얼스라는 페이지에 보면 세렝게티 갔고, 뭐 아이슬란드 갔었고, 뭐 칸쿤, 쿠바 이런 데 갔었는데, 이걸 돌아다니면서 제가 했던 거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어떤 걸 했냐면은 코드라이언이라는 개발 플랫폼, 수업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은 꿈도 못 꾸긴 하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돈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이런 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옮겨봤어요. 정말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노트북만 있고, 그리고 코딩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언제 지구 어디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었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라이언이라는 개발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 요거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라는 문자를 넣어뒀고, 캐피털에는 서울이라는 문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드 한 줄 더 짤게요. 푸트 네이션 더하기 의 수도를 맞추세요.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플랫폼인데, 재밌게 이거 여기서 바로 이제 엔터를 쳐서, 이거는 제가 딴 걸 깔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뭐 프린트 뭐 헬로 이렇게 코드를 고친 다음에 파이썬 pyth 코드라이언.rb rb구나.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버그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직접 수업을 듣고 내가 코드를 언제든지 선생님 코드를 잡아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배울 때 저희 유튜브로도 많이 배우고 아니면 뭐 영상 수업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영상 수업 들을 때 선생님들이 쓴 코드를 내 컴퓨터에 돌리려면은 뭐 못 깔아야 되고 엄청 복잡한 데다가 선생님이 쓴 코드 타이핑 하나 잘못하면은 또 코드가 안 돌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든지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들어갔고요. 그 개발을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 개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엔드를, 이거 총 개발은 2명이서 했고요. 제가 백엔드를 담당했고, 프론트엔드 담당 한 분이 하셨고, 그리고 디자이너 1명. 그래서 총 3명이서 계속 끝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은 다 완성한 다음에 한국 와가지고 지금 마무리 작업해서 오픈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3명이서 개발을 하는데, 보통 서울에 사무실 구하면 엄청 비싸요. 막 서울에 뭐 10평짜리 사무실만 해도 월 300, 4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뭐 이건저건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집값까지 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월세도 막 70, 80만 원이 나가야 될 거고.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뭐 발리에 있는 에어비앤비 집을 잡으면은 월 150, 200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궁전 같은 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 8인실 정도로 항상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사무실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일 끝나면 나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즉 퇴근할 때 우리는 항상 2호선 지하철 여기 사진 있을걸요? 이렇게 퇴근할 때 항상 지하철 이렇게 껴가지고 맨날 게임하면서 퇴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이슬란드에서 하는 건데 아이슬란드의 배경을 바탕으로 퇴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삶과 여기서 퇴근하는 삶에 엄청난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퀄리티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내 삶을 채우고 그리고 개발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로덕트도 만들고 이런 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돌아다녔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저희가 세계 일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뭐 사진 작가나 아니면 뭐 글 쓰는 글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개발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요즘에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엄청 열풍이 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습니다. 너무 슬픈데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촬영이 한 명 있었구나. 촬영 한 명 해가지고 백엔드는 저였고 프론트엔드는 한 명, 디자인 한 명, 촬영 한 명에서 총 4명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플랫폼 완성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딱 요 멘트예요.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른과 청년이 같이 배우고 같이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냥 어른이 살아갔던 그 흔적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귀감이 됐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따라 살면 성공이 좀 보장이 되는 그런 게 됐었는데 더 앞서서 농경지 사회의 경우에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했죠. 뭐 3월에 씨앗을 뿌리면 3월에 씨앗을 뿌려야 됐고 나는 5월에 씨앗을 뿌릴래 이러면 망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른과 청년이 같이 배우면서 같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서울에서 출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왜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봤고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늘 퇴근하는 모습과 내일 퇴근하는 모습, 오늘 등교하는 모습과 내일 등교하는 모습, 그리고 하교하는 모습이 매일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이제 하교를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여기 독일의 포르쉐 박물관을 배경으로 뭐 등교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너무도 당연히 중심에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제 맥북 한 대만 있으면은 네, 어디든지 일을 되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코드라이언 개발도 완료가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든 아니 다른 어떤 코딩 교육보다는 훨씬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단 아쉬운 거는 지금 수업이 3개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수업을 좀 빨리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찍고 있어요. 네. 왜 과제를 해야 하지? 사실 과제를 안 해도 되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엄청 낮아요. 근데 과제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컴퓨터로 먹고 살잖아요. 음. 사실 저는 뭐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는 했지만 저 학점이 1.73이고 2학년 때 학점이 1.97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거의 못 다닌 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거는 그냥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너 숙제 낸 거 내가 카피 안 뜨게 베낄 테니까 나한테 좀 보여줘라는 얘기를 항상 했고 그래서 친구한테 밥 사주고 코드 받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교육이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컴퓨터 교육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은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테이블 위에서 코드를 짜는 것보다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코딩 교육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이거 지금 슬라이드가 제 화면에 너무 다 보여가지고 함부로 브라우저를 띄우기가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잠깐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해야 돼서. 아니,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 화면을 띄우고 별게 있지는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인출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사이트인데 서울대학교 강의평가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줌도 돼요? 줌 되네.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게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지금 뭐 에브리타임도 있고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벌써 15년 됐네. 15년 전에는 감히 어떻게 교수님을 평가를 하지라는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습니다. 뭐 지금에도 상상을 못하겠지만 너무 아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희 때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할 때 앞에서 담배를 피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고 제가 만든 게 이게 만든 사람들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맨 오른쪽이 접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제가 학점이 1.7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제가 컴퓨터를 급격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학점이 거의 A0 정도로 다 이제 맞춰지게 됐거든요. 즉 이런 사이트 하나를 만들면서 컴퓨터 낙제였던 1.7이었던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알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 컴퓨터 교육은 이렇게 좀 교수님 담배 피던 시절, 네, 교수님 담배 피던 시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머싸는 무조건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강생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뭘 만들어내면서 수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유명한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가 멋진 사람처럼 2기 학생들을 했고 이 친구가 성균관대 학생인데 파이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이에요. 근데 저희 머싸에 와가지고 파이썬을 배우겠다라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파이썬을 가르치겠다라고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면은 수업할 내용보다 5배, 6배는 알아야지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 수업을 했고, 파이썬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수업을 했고, 되게 남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뱅크 샐러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코딩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 비프로라는 사이트 되게 유명한데, 소프트뱅크한테서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축구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멋쟁이 사처럼 이기 학생이 만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코딩을 하나도 모르던 아마 사범대 학생인가? 사범대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되게 관심 있던 축구 왜 호날두만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조기 축구하는 자기는 데이터 분석 왜 안 해주냐? 나도 내가 데이터 분석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프로고 지금 말도 안 되게 레알 마드리드랑 계약을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의 데이터 분석을 이 팀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게 레알 마드리드에 있던 호날두는 유벤투스로 이적을 해가지고 호날두를 못 만났는데 어쨌든 여기 얘네들도 그렇고 뭐 윙이 탈인 자솔닷컴 뭐 구닥 센트비 다 유명하죠. 이런 걸 만든 거는 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듣고 끝이 아니라 뭔가 교육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업할 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수업을 배운 다음에 주변에 뭔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30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명 됐고 500명 됐고 1000명 됐고 지금 뭐 해커톤 사이즈가 한 1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해커톤을 크게 하는 단체이고 결과물도 제일 훌륭하게 많이 나오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좋은 코드는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아니라 그냥 많이 쓰이는 코드가 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열을 정렬할 때 쓰는 방식이 되게 많잖아요. 뭐 버블 소트도 있고 퀵 소트도 있고 뭐 레딕스 소트도 있고 소트 방열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는 요거에 뭐 퍼포먼스 차이나 아니면 메모리 먹는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버블 소트를 쓰든 퀵 소트를 쓰든 무슨 소트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냥 장땡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시킬 시간에 이 코드가 의미가 있는 코드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메르스 확산지도라고 아주대학교 박순영 학생이 만든 그 당시 학생이 만든 메르스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르스 지도가 그때 메르스가 한참 발병을 했을 때 정부에서는 메르스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제 각각 뭐
단상회나 이런 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문서 같은 걸로 우리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습니다라고 공유가 되던 거를, 즉 루머가 엄청나게 생성되던 거를 그냥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서 감염이 됐다, 그래서 루머 신고 버튼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하루 이틀 만에 560만 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했고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뭐 마스크 알림이나 코로나 알림이의 약간 전신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방차 출동 지도라고, 소방차가 이제 출발을 하면은 그 소방차 신고를 받은 시간부터 도착할 때 시간까지를 다 기록을 해요. 소방관 분들이 다 손으로 쓰는데 그게 전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 여기 개발하고 있는 머싸 학생들, 1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한번 서초소방서에 연락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다 디지털라이즈를 해보자 라고 했고, 이제 녹색은 5분 미만의 소방차가 도착한 케이스, 119 응급차 포함해서요. 그리고 주황색은 5분과 10분 사이, 그리고 빨간색은 10분 이상 걸린 케이스로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이 경기도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소방 예산이 좀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서울이랑 지방은 괜찮구나라는 걸 한 방에 알 수가 있어서, 여기는 어디죠? 광주인가요? 네. 광주도 약간 이제 소방 예산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디지털 분석이 되었다라고 소방관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자료가 이제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낸 사람이 비전공자예요. 농대 학생이고 상공과 학생이고 뭐 이렇게 비전공자 학생이라 가지고 코딩을 배워서 4년 동안 코딩을 배워서 뭘 할지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저희 구주 수업하는데요. 구주 수업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면은 훨씬 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저도 대학교에서 컴퓨터 배운 사람인데, 이거 영상이 필요하네. 이거 영상을 잠깐 그럼 멈춰서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끄지? 발표 중지하기. 잠깐만요. 그동안 질문을 좀 하셔도 돼요. 이따 돌아와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발표를 시작하고 전체 화면.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흑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셔터를 잘 치면 굉장히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흰 공과 검은 공과, 네, 알까고 아시는 분이 있네요. 검은 공과 흰 공이 서로 알까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알파고가 엄청 유행해서 저희는 알파고는 못하니까 알까고를 해보자라고 해서 알까고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알까고를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짠 파이썬 프로그램이 서로 알까기를 하는 건데, 진짜 되나? 이게 되나? 진짜 되나? 일단 표만만 좋으면 이력처럼 나가다가 이거는 많이 불리하죠. 네. 타겟책이 일단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거 뭐야? 그거 뭐야? 찌꺼기 왔는데 과연?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뭐야? 이거 각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보면은
이 친구들 이렇게 서로 손 붙잡고 이렇게 자기가 만든 코드를 응원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서로 친구끼리 손을 붙잡고 제발 이 문제를 풀자 막 이렇게 응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자기들이 짠 코드를 되게 응원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거 깍지까지 꼈네. 네, 이렇게 응원하는 게 사실 흥미가 있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이렇지 않고서는 거의 네, 그런 흥미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는 수업 방식을 이렇게 어쨌든 흥미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진 학생이 되게 분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내 코드를 짜서 야 다시 한 번부터 한 판 더 해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파이썬 고수가 되어 있는 그런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등이랑 이때 1등이랑 이제 알파고랑 똑같이 알파고도 이세돌이랑 그 구글이 붙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프로게이머 홍진호랑 그 당시 1등 했던 코드랑 같게 붙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이거 영상이 있을까? 이거 이따가 검색해서 나오면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진호랑도 게임을 하면서 요 뒤에 있는 학생들 보면은 엄청나게 그 집중을 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코드에 열정적으로 덤벼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만든 거 보면 투정은 사실 지금은 사이트를 닫아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되는데, 투정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즉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웠던 국가 정책들을 좀 20대 학생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좀 쇼핑몰 같이 만든 사이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트 폭력법 촉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광고도 한번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끝이 났네. 그래서 되게 많이 있는데 자소설닷컴도 그렇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마스크 알림이, 코로나 알림이도 전부 고려대학교 머싸 학생들이 한 9주에서 12주 정도 코딩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코딩 교육을 꼭 막 4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딱 점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찍어내는 반복을 계속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좀 빨리 끝났네. 저희 더 해야 되죠?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해야 돼요? 1시간? 1시간?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받고, 질문 나온 것들 바탕으로 제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거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가, 혼자 뭔가 리액션을 보기 힘들어서 그냥 달려버렸어요. 보통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그냥 자기가 잘 많이 경험했던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저희 멋지게 사처럼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라서 대학교 실생활에서 겪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이디어 톤이라는 것도 해서 저희 좀 나중에 했다. 네, 아이디어 톤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한번 재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를 좀 겪고요. 아이디어 톤 같은 것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코딩은 거의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코딩을 초반부터 하면은 개발에 완전 몰입을 해서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까먹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까먹고 안에 있는 스펙 구현하는데 바빠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UI, UX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개발을 맨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머싸에서 루비에서 장고로 바꾼 걸로 아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비가 초보자들한테 가장 훌륭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잘하는 언어가 루비인데, 그 이유가 일단 파이썬보다 쉽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입장에서 파이썬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루비를 수업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 인덴테이션이라고 들여쓰기를 지켜야 되는데, 루비는 들여쓰기를 하나도 안 지켜도 코드가 돌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인덴테이션을 지키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플러스 불필요한 규약들이 되게 많아서 루비를 수업하는데, 그래서 루비를 6년 동안 했죠, 머싸는. 근데 파이썬으로 바꾼 이유는 사람들이 루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머싸 들어오면 도대체 루비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답변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파이썬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파이썬이 뭐예요? 라는 질문은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업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파이썬보다는 초보자한테 루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지 문제를 푸는 것은,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의 생각과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훌륭한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뭔가 이거를 제 얼굴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 제 얼굴 나오나요? 나온다. 네. 온라인 저지는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초보자 개발자분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알고리즘 테스트하는 게 자기들의 그 개발 실력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개발에 흥미를 끌어올리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저는 무조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다못해 진짜 심플한 테트리스 게임이라도 만들어야지 개발에 재미를 붙이지, 알고리즘 테스트를 한다거나 안에서 문법 오류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초반에보다는 이제 훌륭한 개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즉 다음 스텝에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는 저는 되게 안 풀고 싶고 안 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요즘 입사 테스트, 취업하기 위해서 입사 테스트는 알고리즘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완전 순수하게 이제 코딩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저지 같은 문제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이런 사이트 내가 만들 건데 이거 더 좋다라고 생각해? 내지는 아니면 단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한 사이트도 상관없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런 걸 좀 만들고 싶다. 사실 물풍선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물풍선이라는 어플이 머싸 4기 학생이 만들었나? 5기 학생이 만들었나? 그 학생이 하는 거는 엄마랑 같이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물통을 이렇게 가져온대요. 물통을 트렁크에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제 지하 주차장부터 자기 집까지 이렇게 물을 옮기는 게 엄청나게 일이었는데, 엄마를 위해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심플한 어플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풍선이라는 어플을 키면은 버튼 딱 하나 나옵니다. 그냥 물 주문하기 딱 나오면은 그냥 자기가 지정한 물이 자기가 지정한 집에 그냥 배달이 빵 돼요. 그 결제도 알아서 되고.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만드는데, 그 물풍선이라는 어플도 지금 유저가 꽤나 많아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얘가 어떻게 코드를 짜고 누구한테 타겟하는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물풍선이라는 어플 안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짤지, 어떻게 클래스 스트럭처를 구성해 나갈지, 어떻게 멤버 변수를 만들지, 메소드를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한참 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내가 충분히 재밌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알아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요.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알고리즘 문제는, 저는 강력히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입 개발자한테 기대하는 역량은, 사실 신입 개발자한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와서 바로 개발을 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신입 개발자 뽑을 때 가장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학습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학습을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저희는 learn how to learn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learn how to learn이 한국말로 뭐지? 배우는 방법을 배운 사람. 네. 배우는 방법이 배워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높은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1년, 2년 만에 고속 성장하는 게 주니어 개발자라서 저희는 그 능력을 제일 먼저 봅니다. 와가지고 진짜 막 뭐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능력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코드라인 백엔드는 루비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다 이제 옮겨 타고 있어요.
네, 에어비앤비, 당근마켓 전부 루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질문들이 좀 있죠?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다른 거 질문해 네, 주시면 좀 이따가 해주신다고 합니다. 1시간 못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넘길게요. 사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개론, 미적분학, 논리학이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수업들이고, 저는 자료구조가 D 플러스이고 알고리즘도 D 플러스 정도 될걸요? 그리고 컴퓨터 개론은 D 마이너스인가? 그러니까 다 D예요. 민혁분학도 D 마이너스인가? 논리학도 사실 점수 개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짜 코딩에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의 극단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답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특히나 주니어 개발자, 그러니까 완전히 시니어 개발자면 당연히 다 알아야죠. 자료구조, 알고리즘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작하는 주니어 개발자분들한테 자료구조를 수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합니다. 자료구조는 사실 배열과 파이썬으로 따지면 딕셔너리를 끝나고, 트리 구조 갈 일도 없고, 그래프 구조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진짜로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뭐 그래프를 짜가지고 막 뭐 이렇게 패스를 만들고 쇼티스트 패스를 차고 롱기스트 서브 시퀀스를 찾고 막 이런 일이 없었을걸요. 저도 뭐 회사를 많이 다녔다면 많이 다녔지만 개발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알고리즘은 너무도 당연히 시중에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바닥부터 짠다고 하면은 너 그걸 왜 바닥부터 짜고 있냐?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 현실이라서 이거를 개발자들과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 공부에 대한 가치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드 많이 짜본 사람, 그리고 코드 많이 짜서 친구들한테 많이 이렇게 소개해본 사람, 즉 자기가 뭐라도 짜면은, 이번에 그 마스크 알림이 만든 친구들이 고려대학교 비전공자 학생들이에요. 디자인과 학생들인데, 디자인과 학생들이 마스크 알림을 만들고 유저가 1,0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1,000만 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버가 뻗어 나가니까 그때 로드 밸런싱도 배우고 모도 배우면서 최근 한 3개월 중에서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코딩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저는 요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 친구들이 자료구조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고 뭐 AWS에 뭐 배우고 람다 배우고 뭐 배우고 해서 이제 그 마스칼림을 만들었다고 하면 시간이 꽤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질러보고 나 이게 된다는 걸 보고 그때부터 필요한 기술 습득해 나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프로젝트 개발이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뢰찾기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써보게끔, 너 이거 한번 내가 만들었는데 써봐라고 하면은 친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버그를 찾아낼 거거든요. 그러면 너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라는 피드백을 듣는 순간 분노를 일으키면서 개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트리스 게임은 파이썬에서 게임 만드는 라이브러리 하면은 나쁘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컴공과는 컴공과 나름의 약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컴공과가 문 닫을 것 같지 않은데, 머싸에서 하는 거는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딱 이제 어댑션 하는 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요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코드는 완벽하게 수단일 뿐이고 코드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사실 제가 머싸를 맨 처음 만들 때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딩 실력으로 세상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실까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실까요? 라고 계속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집중하는 거는 자기가 짠 코드에 논리적 버그나 아니면 뭐 클래스 구성 아키텍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판스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것에 완전 집중하지,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것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머싸 학생들 중에서 만든 게, 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그때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제 가가지고 도장 찍는 게 투표였는데, 왜 온라인으로 투표를 대학생들이 안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머싸 1기 학생들,
자율전공학부 학생이랑 불어문학과 학생이 이제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런 온라인 사이트를 개발을 한 사람이 컴퓨터학부 막 5년, 6년 석사, 박사 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구조 배워서 딱 웹 서비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거를 바꾸니까 투표율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좀 더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거 좀 더 정확한 이제 대표자가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수단으로 가져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은, 그 친구 지금 네이버 인공지능 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코딩을 하나도 모르다가 이렇게 자기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 만들고 나서 계속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 나간 케이스죠. 근데 초반부터 아마 그 친구가 자료구조 수업을 하고 알고리즘 수업을 하고 했으면은 거의 그냥 여전히 그냥 하다가 컴퓨터 안 맞아라고 결론이 내렸을 텐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인공지능 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고 완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쉬워져야지 코딩이 잘 돼요. 네. 앱의 타겟을 생각하는 것이 코드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앱이 됐든 웹이 됐든 상관이 없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들어가는 네이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타겟이 명확하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다면은 개발은 알아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발 배우다가 멈출 거고, 나 이거 꼭 만들고 말 거야, 세상에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어떻게든 개발은 하게 되고, 돈 아깝지 않게 막 돈을 부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반대로 그냥 공부부터 해야지라고 맘먹으면은 되게 달라요. 마치 그냥 외국인 친구 사귀고, 정확히 더 나가서 외국인 애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찌됐던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대화를 좀 더 편하게 가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냥 토익 학원 다녀야지, 내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영어 배워야지라고 하면은 진짜 그 시간이 다 고통이 될 겁니다. 근데 외국인 친구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엊그저께 수업 들은 걸 계속 써먹으면은 그만큼 또 짜릿한 게 없어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가 되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 막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전에 어떤 단계까지 배우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떤 걸 만드냐 따라 되게 달라가지고,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고 먼저 다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좀 아는 개발자나 좀 선배들한테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떤 기술이 필요해라고 해서 기술 스택을 딱 얻어온 다음에 그걸 쫙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네. 런데빌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다들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구조 D 플러스, 네, 동지를 만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석사 과정은 저는 지구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석사는 안 가는 게 답이다. 박사는 더 안 가는 게 답이다. 지구상에서 컴퓨터공학부 석사, 박사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박사를 자퇴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 외국은 그나마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한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다는 뜻은 가장 잘하는 게 무엇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생성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사과정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업계에서 쓰는 거였고, 학교 연구실 연구과제를 만들면서 사업 보고서 쓰고, 그리고 프로젝트 제안서 쓰고, 그거를 서울시나 아니면 삼성이나 LG나 어쨌든 연구실 돌아가려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저는 진짜 프로젝트 제안서를 진짜 많이 찍어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나 아니면 VS 코드 단축키가 는 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 단축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저는 맥을 쓰거든요. 근데 맥을 쓰는데 한글 컴퓨터에서 맥이 잘 안 돌잖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정확히는 윈도우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PC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제안이 붙으면은 나가서 발표하고 뭐하고 이런 시간이 제 연구실의 대부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석사 후배들 만나면 뭐해 그러면은 그냥 제안서 쓰고 있어요 이러는데,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드물고, 이제 졸업을 앞뒀을 때 이제 후다닥 말도 안 되는 논문 써서 졸업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석사 박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사, 박사 학생들 내지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이노베이션 하는데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님의 위치의 경우에 테뉴어라고 딱 정년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러니까 학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은퇴를 거기서 할 수 있는 60살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그냥 하기만 하면은 자기 월급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대치동 학원에서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피 터지게 수업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치동에서 돈 많이 벌려고 내지는 점점 랭킹이 떨어지면은 랭킹 올리려고 계속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커리큘럼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교수님들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이상 수업을 계속 바꿀 이유는 하나도 없고, 제가 박사 3년차 때 이제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주변에 슬라이드를 좀 받았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의 슬라이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즉 10년 동안 수업 슬라이드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 교수님들은 수업 슬라이드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게, 저는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서울대 컴퓨터교육과에서 컴퓨터공학부에서도 네,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막 장난스럽게 한 말로는 교수님들이 1군, 2군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군에서 수업 못하는 사람들 2군으로 떨어져 나가고, 네, 무시를 좀 당하고, 2군에 잘 되면 1군으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좀 해야지 교수님들 긴장을 해서 수업을 계속 바꾸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저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석사는 그냥 우리나라 석사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말 듣고 좀, 이거 할 말은 사실 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제가 지금 38살인데, 제 연구실 동기가 이제 수업을 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 졸업을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20대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30대 초반에 들어갔죠. 이제 8년에 걸쳐서 석사, 박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8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스마트폰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 세상에 이제 박사가 딱 돼서 세상에 배출이 됐는데, 난 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박사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야전을 뛰어다니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을 배웠을 때 실무에 쓸만한 알고리즘은 거의 없었고, 전부 구글에서 라이브러리들이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서, 스택 오버플로우님께서 해결해주고 있어서 저는 알고리즘은 배워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개발자의 능력은 커피를 인풋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구글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개발자다. 그래서 뇌는 거치지 않고 손과 손이 거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밤새 머리 터져서 알고리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냥 다 구글에서 코드 복사해서 자기 컴퓨터에 붙여넣는 작업을 현실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현실을 놔두고 이상적으로 알고리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고상한 척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구님의 질문을 대답하면 되나요? 네. 미리 받은 질문. 네. 또 이제 밑에 잠깐만요. 석박사를 받으면은 사업할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건데요. 대출 받을 때, 기술 창업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 석박사를 타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알바를 떼어가지고 더 돈을 땡기는 게, 네, 석사 박사 월급 얼마 안 될걸요? 250, 300? 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시간에 내가 물론 그보다 야전을 뛰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베팅인데,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뛰는 게, 개발 알바, 네. 그리고 네, 지구상 컴공 박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사 피해자 어디였지? 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 군데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텐데 머싸를 하는 이유는 머싸를 그만두지 못해서 하고 있고요. 너무도 당연히 여기서 개발자 해달라는 요청은 많이 오는데, 제가 지금 머싸 학생이 1000명이 넘어요. 18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머싸를 그만두면은 그 누구도 머싸를 하지 않을 거라서 머싸가 없어지죠. 제가 2년 전에 머싸를 안 하겠다라고 운영진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운영진들이
없어지면 머싸 없어집니다. 머싸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다시 머싸 하게 됐고요. 누가 머싸 좀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나라에서 해야 될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나라에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받은 질문으로 지수같이 완벽한 여성을 만나려면은 개발자 사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질문 받고 좀 고민을 했는데 개발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즉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버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그가 있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제 버그가 있을 거고 이제 버그가 생기면 이상한 행동을 할 거잖아요. 지숙이도 처음에 저를 안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버그가 생겨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상태로 이제 딱 찬스가 생겼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이제 야 지수가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이렇게 그걸 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변에 계속 빙빙 돌다가 이 친구의 버그를 찾아내서 그 버그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괜찮을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듯이 네, 버그를 이용한 접근을 좀 네, 했습니다. 그리고 C언어 기반 코딩은 이거 사이서울에서 C언어예요? 그래요? 이건 사이서울과의 의견이 다를 거라서 제 의견은 그냥 양념으로만 들으시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C언어인데 사실 C언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컴퓨터공학부를 안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게 C언어 포인터에서 멘탈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C언어 포인터에서 처음에 변수 같은 건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포인터에서 이제 그 M% 나와가지고 이제 메모리 접근하고 막 수압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머리가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메모리 주소 막 쓰잖아요. 막 8x 뭐 블라블라 쓰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난 컴퓨터랑 안 맞나 보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컴퓨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컴퓨터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파이썬과 루비를 메인 랭귀지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포인터 개념이 사실 여기서는 되게 약해가지고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안 쓰고도 되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C 언어는 되게 초반에 그냥 초반에 포인터를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 판단에 굉장히 운전하기 힘든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시동을 어떻게 끼는지도 모르겠고 벨트를 어떻게 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이걸로 주행을 하라고 시속 5km로. 근데 C 언어는 사실 되게 빠르게 그리고 되게 로우 레벨에서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C 언어인데 그걸 학습용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훌륭한 스포츠카를 운전면허 시험에서 너 이거 시속 3km로 리밋 걸고 달려. 근데 얘는 사실 막 고속도로에서 막 엄청 달려야 되는 녀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C 언어도 되게 로우 레벨에서 되게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특정 위치에서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습용 스타트로 끊기에는 너무 어렵다. 따라서 저는 C 언어보다는 파이썬보다는 루비가 스타팅할 때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C 언어 안 쓰고도 훌륭하게 만든 서비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저는 제 인생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즈 대신 장고를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 파이썬이 더 유명해서이고 레일즈가 뭐예요, 루비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너무 귀찮아 느껴서 이제 장고 파이썬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냥 장고로 갈아탔습니다. 둘 다 숙련이 되면 사실 레일즈가 장고보다 한 최소 5배 이상 개발 속도가 빠를걸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프로그램의 퍼포먼스 차이는 비슷비슷할 텐데 개발 속도만 놓고 보면은 장고보다 레일즈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후다닥 찍어낼 때는 아직도 장고보다는 레일즈로 일단 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회사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다른데 코딩 테스트 보는 데는 무조건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내가 코딩 레벨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취업이 아닌 그러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코딩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열심히 코드라이언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이 사이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든 사람들 보면은 코딱지만하게 제 이름이 없나?
아, 위에 있구나, 위에. 예, 여기. 아, 화면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혼자 생쇼를 했습니다. 지금 코드라인 만든 사람이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유저수 1000만 명 정도 규모의 웹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 가상 FS란 상상해보죠. 주인공은 결합했을 때 어떠한 사실 굵직굵직한 과정 중에서 저는 이번에 마스크 알림이가 1000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 코로나 알림이가 10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가장 굵직한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광고를 붙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근데 이거를 저희 그 마스크 알림이 만들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게 서버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가장 빠른 해결로는 안에 그냥 광고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순수한 개발자 친구들은 광고 안 붙이고 진짜 개발에만 흥미가 있어서 할래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광고를 안 붙였거든요. 중간에 마지막에 붙였다가 또 광고가 의도치 않은 이상한 광고가 떠가지고 바로 또 내리기도 했는데 여튼 그런 굵직굵직한 과정을 유저수 1000만 명 정도의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유저수 1000만 명 들어왔을 때 빚더미에 앉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 마스크 알림이가 한 서버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완전 라이트웨이트로 그냥 웹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하면은 뭐 30만 원, 40만 원으로도 그냥 1000만 명이 커버가 되는데 안에 뭐 별짓을 다 하거든요. 막 크롤링도 하고 막 뭐도 하고 하느라서 백엔드 서버가 한 60대가 돌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거를 이제 재미를 위해서 마스크 알림을 만들었다가 이제 청구서가 2천만 원 딱 나오면은 이거 내가 괜히 한 거 아닌가라는 되게 멘탈 빠짐이 발생을 해서 따라서 유저수 1000만 명 규모가 되면은 어찌됐든 자금 마련에 대한 방법은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즉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코딩이 전부가 아니다. 즉 코딩 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선행을 다 한 다음에 코드를 짜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후다닥 달리는 걸로 밀어넣어도 충분하다라고 네. 에어컨 파는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된다. 즉 코딩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훌륭하게 개발했던 엔지니어 분들 있잖아요. 유명한 개발자 출신의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그분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이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떠나서 그걸 비즈니스까지 연결을 했기 때문이지 그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치킨집 장사하기 딱 좋은 테크라서 네, 그런 마인드를 좀 어릴 때부터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00만 명 규모의 서비스 만들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질문이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0만 명의 공감을 이끌 만한 정도의 아이템이 돼야 돼서 사실 그냥 개발보다는 개발 전에 들어갈 수많은 고민들이 더 필수가 되지 않을까. 1000만 명 서버이 뭐지? 네. 7번 가겠습니다. 이거 석사 설명을 했는데 석사는 절대 가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소화를 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의견을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석사 과정은 한글과 컴퓨터 그 제안서 짜는데 특화된 사람을 양성하고 거기다가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BK2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BK21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BK21 담당자가 돼서 수많은 데 전화 돌리고 아무튼 뭐 학회 리서치 해가지고 논문을 리서치하는 게 아니라 학회 종류를 리서치 해가지고 이게 SCI급인지 SCIE급인지 막 이런 거 판단하고 아무튼 저는 석사 다닐 때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것만 하는 친구를 너무 많이 봤고 만약 그런 걸 좀 이제 비껴나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 하는 게 조교일이거든요. 조교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교일을 하면서 또 추가가 되는 게 채점을 해야 돼요. 근데 채점을 하는 게 또 내가 리서치하거나 컴퓨터공학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지라고 하면은 학생들 와가지고 내 학점이 왜 이따밖에 안 됩니까? 막 따지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심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정도의 페이를 받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월급이 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수사과정 때. 나중에 늘어서 6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이 금액을 받고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참 불합리한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석사는 좀 안 가는 걸로, 차라리 그 시간에 취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더 있으면 100번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가 먼저일까, 프로젝트 구현이 먼저일까 했는데 저는 너무도 당연히 프로젝트 구현이 먼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론 공부는 극단적으로 초반에는 아예 안 해도 된다. 그냥 변수가 뭔지, 그리고 배열이 뭔지, 그리고 뭐 딕셔너리가 뭔지 정도만 가지고 리서치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자기가 성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좀 질문을 할 수 있게, 아니면 IRC 채널 같은 데서 좀 질문할 수 있게끔 채널을 뚫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론 공부보다는 프로젝트 구현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커리어는 사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로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처럼 그냥 코딩 교육하는 사람들 개발자 커리어 중에 하나고, 저 이거 하기 전까지는 게임 개발을 해서 게임 만들었거든요. 게임 만들고 그전에 클래식이라는 데서 웹 서비스 만들고 지금 코딩 교육하고 있는데, 뭐 개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커리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든지 개발자를 못 뽑아서 안달이기 때문에 그냥 모셔가기 전쟁이라서 여전히 그렇고, 아마 10년 뒤, 20년 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쫙 가는 것보다 그때그때 제일 핫한 업종을 잘 골라서, 사실 뭐 연봉이 중요하다고 하면 연봉 점프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게, 저 학교 다닐 때 막 커리어 패스를 막 고민하다 보면은 아마 그때는 인베디드라는 게 되게 유명했거든요. 인베디드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면 삼성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냉장고에도 리눅스가 들어가고 텔레비전에도 리눅스가 들어가고 어디든지 리눅스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베디드가 쫙 빠지던 시절에 대부분 커리어 패스를 글로 가져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뭐 핀테크나 아니면은 뭐 AI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제가 이제 커리어 패스를 고민할 때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즉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좀 많은 경험을 해나가면서 약간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제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꿈을 정의를 하냐. 나는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그냥 1년 뒤, 1년 반 뒤 정도의 예측만 하면서 계속 내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커리어 패스는 계속 바뀔 거고, 지금 세팅하는 커리어 패스가 10년 뒤에는 또 다른 게 생길 거라서 아마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움의 끝이 없다? 그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들 보면은 딱 라이센스 딱 받으면은 이제 거의 철밥통이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즉 극단적으로 안 배워도 그냥 하나 친구들 중에 의사가 좀 몇 명 있어서 물어보면은 그냥 개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눌러 앉아서 돈 벌면 끝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그냥 어디 눌러 앉아가지고 더 이상 안 배우고 아는 걸로만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수 있는 채널이 아예 없고요. 언제나 공부를 해야 되고 1년 뒤, 2년 뒤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라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학은 그냥 의학 공부 한 10년 하면은 그 뒤로부터 막 다시 처음부터 공부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사실 너무 바뀌어요. 사실 앵귤러 나왔을 때 앵귤러 와 핫하다 해서 앵귤러 다 공부했는데 앵귤러 지금 아무도 안 쓰잖아요. 다 리액트로 다 갈아탔잖아요. 리액트로 다 갈아타서 또 리액트 우라다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플러터가 뜰까 말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플러터로 또 다 갈아타가지고 또 플러터 공부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개념보다 없는 개념 또 생기고, 그래서 개발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전공으로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이 정말 코딩이 되나요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과 함께 가는 MT 자리가 있었는데, 학부 2학년 때 그 MT 자리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두 교수님이. 그때 주제가 요거였어요. 한 분은 수학과 출신의 컴공 교수이고 하나는 삼성전자 출신의 컴공 교수라서 완전히 성향이 다르고, 한 분은 이제 이론 베이스, 한 분은 완전 프로젝트 베이스라서 이제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이제 어그로를 끈 거죠. 선생님
교수님들 수학이 중요한가라고 던졌을 때 교수님들이 이제 서로 굽히지 않고 한 분은 수학이 중요하다, 한 분은 수학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학생들 앞에서 막 엄청 막 소리치면서 싸웠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싸우지라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수학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했던 교수님이 이제 한 얘기는 구글 같은 훌륭한 검색 엔진은 뒤에 뭐 리니어 알비 뭐 아무튼 엄청 편집은 다 들어가고 이게 다 수학의 결정체다. 그래서 구글 같이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인덱싱 기술이나 전부 이거는 수학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는 수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판단은 과연 우리가 과연 구글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구글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그 완전 코어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그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길을 가느니 차라리 그냥 넓고 넓은 길, 수학 몰라도 개발할 수 있는 넓고 넓은 길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나는 정말 구글에 들어가서 완전 코어 코드를 만지는 사람이 될 테야라고 하면 수학 공부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나는 이제 훌륭한 게임 개발자가 될래, 나는 내지는 훌륭한 뭐 서비스 개발자가 될래라고 하면은 수학 공부는 사실 뭐 없어도 네 저는 생각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C 둘 중에 하나를 배워야 된다면은 저는 네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죠. C로 웹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C로 로또 프로그램 하나 짠다고 하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로또 프로그램 짠다고 하면 거의 한 50줄, 60줄 나올걸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코드가 길어지면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근데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프로그램 안에 버그가 있을 확률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 즉 코드가 짧다라는 것은 버그가 이제 같이 줄어든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짠다고 하면은 코드는 확실히 줄 거고 C로 짠다고 하면 코드가 확실히 늘어날 건데 그러면은 C로 짠 거에 버그가 있을 확률이 높죠. 즉 안 좋은 코드가 될 확률이 높아서 저는 짧은 코드로 짤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더 나가서 C로 웹서버 짠다고 하면은 노답인데 자바스크립트 그냥 노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훨씬 활용도도 높고 C는 사실 제 생각에 그냥 요즘 안드로이드 커널도 자바라서 C 어디다 쓰지? C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졌네. 씨. 네. 질문 한 번만 읽어서 이거 제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네, 이제 알겠습니다. 논문, 제가 컴퓨터 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기간이 논문 쓰는 기간들이고, 제가 SCI급 논문이 4편이 있어요. 두 개는 퍼스트고 2개는 세컨 어서인데, 그 논문 쓰는데 보낸 시간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들이고,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논문을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이라는 게 좀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학문이 자리 잡는 거를, 논문의 시초를 보면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논문을 만들었고, 논문을 가지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고받기 위해서 논문이라는 포맷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내 지식을 담잖아요. 그래서 뭐 의학이 됐든 아니면 이런 데는 여전히 논문이라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자기가 새로운 무엇을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다 논문을 써서 퍼블리케이션을 하는데 컴퓨터는 사실 요즘 누가 새로운 정보를 논문을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뭐 인공지능 극단적으로 하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스택 오버플로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자기 지식을 표현하고 자기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논문이 아닌 되게 라이트한 형식으로 컴퓨터는 진화가 되었고 이미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진짜 서비스 만드는데 논문 읽었냐라고 하면은 논문 읽은 사람 거의 드물어요. 한두 편 읽을까 말까?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지식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라는 형태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논문을 쓰는 컴퓨터공학자들이 뭐 구글 정도는 약간 예외, 뭐 스탠퍼드 정도 예외, 근데 그 이외에는 논문이 어떤 가치를 지니지라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질문 답변 하나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 학회 같은 데서 포스터 섹션이라고 논문을 막 겁나 붙여놔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데다 가득 채워가지고 막 다닥다닥 논문 세워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왜 저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이나 답변이나 좀 하는 게 자기 실력을 훨씬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SCI급 논문을 쓰긴 썼고 이거 쓰면은 사실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얘기는 하는데
스스로 얘기하는 가치는 거의 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력이 이미 있는 컴공대 학생은 자퇴를 할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히 자퇴를 해야 됩니다. 제 과 후배 중에서 돌키우기라는 게임 만든 친구 김원배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학교가 의미가 없죠. 그냥 자퇴를 하더라고요. 저도 학부 자퇴를 못한 게 너무 억울한데, 근데 컴공과에서 좀 각 잡았다라고 생각되면은 학교 다니는 게 일단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헛소리 한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자퇴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업이 별로다. 네, 교수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업은 그 뭐지? 외국에 있는 탑3 수업 이잖아요. 코세라가 있고, 그리고 유다시티가 있고, 유대미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둘 정도에서 수업을 다 끝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코드라이언이 있습니다. 예. 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숙제를 위한 수업, 과제를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구조 수업을 전체를 보면은 배열은 진짜 뭐 한 2주 만에 끝나버리고 나머지 2달 반은 현업에서 거의 쓸까 말까 한 뭐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레드블랙 트리를 마지막에 막 한 달 동안 수업하면서 머리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레드블랙 트리 쓰겠다라고 맘먹으면 그때부터 공부해도 안 늦고, 만약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레드블랙 트리 라이브러리를 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레드블랙 트리 밸런싱을 막 하나하나 해가면서 기초 공부를 해나갔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수업 때 결국 빵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 막 거의 10년 가까이 개발하면서 레드블랙 트리를 현업 개발해서 바닥부터 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수업 때는 뭐 했냐면은 저희 SQL문을 파싱하는 파서를 짰어요. 그래서 SQL문 들어오면은 그걸 파싱을 했고, 버클리 DB라는 프로그램 써가지고 그걸 다 DB에다 인서트하고 막 빼고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요즘 서비스 만들 때 누가 SQL을 쓰는지 잘 모르겠고 다 ORM을 일단 다 갈아탔잖아요. 그리고 특정 퍼포먼스가 진짜 요하는 부분만 SQL문을 되게 뭐 필요에 의해서 쓰지, 요즘 SQL문을 다 쓴다고 하면 머리 터져서 코딩 못해요. 그래서 다 ORM으로 갈아탄 요 세상에서 그런 SQL문을 배우는 걸 넘어서 SQL 파스까지 짜는 게 어떤 가치가 있었지? 교수님들 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석 교수님 박사학위죠? 네, 교수님이니까 박사학위 있을걸요? 네. 저 이민석 교수님한테도 이 말 한 번 한 적 있어요. 저는 박사 자퇴인데 박사 의미가 없다. 네. 네, 학장님 죄송합니다. 네. 사실 머싸에서 트래픽 출시가 됐는데 유지가 들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머싸에서 비프로11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거를 만든 친구는 비전공자 학생들이 이제 축구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축구 데이터 분석을 했냐고 하면은 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골 넣으면 골 넣었다고 클릭하고 막 이렇게 한 10명이 선수들 따라다니면서 계속 수작업하고 있어요. 손으로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던 거를 이제 비프로11이 영상 분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때 그때 그 학생이 한 거는 맨 처음에 자기가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요. 허접한 실력으로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게 동작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내면은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겁나 붙습니다. 막 네이버에서 퇴직해서 붙고, 뭐 카카오 퇴직해서 붙고 해가지고 하나의 되게 훌륭한 팀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훌륭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그 막 10년차 개발자분들이 해결을 해주셨고, 따라서 초반에 주니어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되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코드를 좀 배우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갔고, 코로나 알림이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버비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뭐 이틀 만에 막 그런 아키텍처 다 설계하기는 좀 빡세가지고 서버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거 질문 읽어달라고 했지? 네, 프로그래머의 가장 좋은 소양은 구글이라는 정론. 네, 프로그래머의 가장 큰 소양은 구글을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 스택 오버플로에서 얼마나 빠르게 답변을 찾고 얼마나 빠르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석박사 쓰레기네. 네, 정확히 네,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라서 제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박사 따면 또 단점이 지금 제가 있던 연구실이 실시간 시스템 연구실, 리얼타임 시스템 연구실이란 데였고, 정확히는 안드로이드 커널에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되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를 제가 연구 주제로 삼아서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억울한 게 발생했는데, 제가 안드로이드 커널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구글에서 한 이틀 공부하면 구글에서 다 자체 소화가 돼요. 전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구글은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고, 유저도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학교 연구실에 박혀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시간 낭비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박사 양성이 되는 저는 안드로이드 커널에 완전 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할 타이밍에 그 주제가 핫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싼 값에 네,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취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하나만 이제 쓸 수 있는 하나의 무기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안드로이드 커널을 할 줄 아는데 뭐 인공지능에서 취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왜 안드로이드 하는데 왜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히 할 거라서 네,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근데 컴퓨터는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걸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되게 많네. 세그멘테이션 폴트. 예.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머싸 콜라보 교육은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건 제 의지가 아니라 이민석 학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서 학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섭외 잘못됐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괜찮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커 갖고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너무 낮아서 그 학교 다닐 때 전과를 하려고 진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과를 하려고 했더니 학점이 좋아야지 전과가 된대요. 학점이 좋으면 내가 왜 전과를 하겠냐라고 막 엄청 따졌는데 학점이 좋아야 전과를 한다고 해서 전과를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수능을 다시 봤는데 수능은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컴공과에 강제 수용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한 케이스고 억지로 공부하다가 그 서울대학교 강의평가 사이트 만든 요것 때문에 안 보이지? 서울대학교 강의평가 사이트 만든 것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C 철폐. 네, C는 없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C 자체가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고 최소한 교육 레벨에서의 C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뭐 파스칼 배우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뭐 리습 이런 언어 안 배우죠. 근데 약간 그런 급으로 취급을 받아야지 1학년들이 바로 배울 언어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이 커리큘럼은 훌륭하니까 네, 이런 말 하지만 4이 커리큘럼 적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C 언어 철폐. 죄송합니다. 네. C 언어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려움에 맞고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C++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C++도 차라리 C++ 배울 거면 차라리 자바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고 자바 배울 거면 파이썬 배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C++도 그나마 C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배우기엔 너무 어려운 언어다라고 생각. 차라리 C샵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 포인터 정복하셨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 포인터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고 포인터로 한번 수합하는 걸 짜보세요라고 하면 전 못 짜거든요. 차라리 그거 왜 C언어로 왜 그냥 루비로 수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할 거라서 네, 포인터 정복은 못하는 걸로 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안 하셔도 코딩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네 3시 넘은 지는 오랜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고 저희가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서도 커리큘럼 회의는 진짜 매일 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쪽 채용을 할 때 대부분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 박사면은 훨씬 더 이제 채용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네이버랑 뭐지?
카카오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인공지능 사람을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빡세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 브레인과 네이버 랩스에서 뭘 만들어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파파고가 전부가 아닌가라고 일단 대중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내지는 뭐 유인나가 읽어주는 책, 뭐 요 정도 레벨이지 진짜 우리의 삶을 확 바꾸거나 이런 정도의 프로덕트 레벨이 아직 올라오진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딥러닝이나 RNN, 뭐 CNN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파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상황학교 만들 때 저는 그런 가치를 계속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 위주로 가고 있는데 석사 이상의 과정에 훌륭한 공부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프로덕트에 뛰어든지는 사실 안에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겠죠. 뭘 만들어야 되는지 뭘 만들어야 고민하고 있는데 대중이 느낄 정도의 뭔가 훌륭한 와 이건 진짜 인공지능 쩔었다 라고 할 정도의 프로덕트이 어떤 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네, R&D 파트가 갈 거 아니면 프로젝트 위주로라는 말이 네,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R&D로 갈 사람은 개발자 전체 조직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마치 뭐 나는 개발 배워서 우리나라 배송 시스템 중에서 뭐 쇼티스트 패스를 어떻게 가보고 싶어요. 막 이 정도면 그 전체 개발자 중에 한 3% 걸로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R&D 파트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지원금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금은 되게 소중하게 잘 쓰세요. 저는 유다시티 같은 데다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와 진짜 개인적으로 연락했나요? 이거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 측에서는 이건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한테 진짜 혼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됩니다. 네. 4위가 왜 4위였죠? 그거예요? 뭐 우주에서 숫자 그건가? 레드 블랙 트리 쓰는 게 있어요? 레드 블랙 트리 쓰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라이브러리 쓰면 됩니다.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혼란이 있을 텐데 제 얘기는 절반은 필터링해서 날려버리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도 포인터 배우면서 컴퓨터 구조 공부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컴퓨터 구조 공부를 했고 뭐 L2 캐시, L3 캐시 하면서 어셈블 공부도 학교 다닐 때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운영체제 공부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캐시 공부 많이 하고 포인터 배워서 막 컴퓨터 구조 한 게 지금 제가 사는데 영향을 1도 안 주고 있어서 그때 공부했던 아키텍처도 왜 배웠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때 배웠던 게 제가 펜티엄 4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펜티엄은 그 아키텍처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멀티코어가 되게 많고, 뭐, 제온 막 이런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그때 컴퓨터 구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른 거 하고, 컴퓨터 구조 공부가 필요할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 필요한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구조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이제 컴퓨터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흥미를 이끄는 걸로 수업을 다 구성을 하고,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그때 딱 공부해서 바로 써먹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입들과 나이 차이가 있는 개발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좀 좋아져가지고 옛날엔 진짜 나이 까고 했는데 저희 회사만 해도 누가 몇 살인지를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건데 사실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30대 초반 개발자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부해서 좀 올라가서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40대 초반이 될 텐데 그때 노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와서 코드 보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굉장히 큰까지 아니면 제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그때 나 이제 코드 보지 말고 매니저로 빠져야 되나라는 은퇴가
하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즉 이제 20대 초반에 개발을 시작했으면은 20년 정도의 이제 커리어 패스를 쌓을 텀이 있는데 30대 초반이면 이제 한 10년 정도의 텀이라서 좀 짧긴 해요. 그것도 좀 있으면은 또 뭐 훌륭한 뭐 안경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해결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선배님들을 좀 봐가지고 되게 현실적으로 그런 그거 체력이 노안을 포함한 체력이 딸리는 거, 즉 이제 막 밤새서 야근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못하는 거라서 신입들과의 나이 차이보다는 체력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체력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체력 관리하면은 나이 차이, 요즘 회사에서 나이 오픈 거의 안 하지 않나요? 피부만 깔끔하다고 하면은 동안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그냥 굳이 알고 봤더니 5살 차이였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거의 지장 안 주고 그냥 본인 체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언어 피신을 유도한 도비의 큰 그림 섭외. 네. 다른 언어 죄송합니다. 시언어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두희님의 솔직함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약간 제 말 듣고 그러니까 약간 인생이 망했, 니 탓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말 듣고 시 안 하고 뭐 파이썬만 파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막 이렇게 하실까봐 제 말을 완전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데 검증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딩하려면 수학해야 돼. 이두희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 네,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극단적으로, 지금 핸드폰이 없네. 그,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진영이가 이과랑 아예 그냥 거리가 멀는 무역학과 출신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지금 스위프트 수업을 재작년인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했나?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플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사진 어플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출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하다가 약간 괜히 출시했다가 좀 약간 부끄러울까봐 출시까지는 안 했는데 그 친구가 3, 4개월 공부해서 스위프트 언어로 그 아이폰 어플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카메라 필터 같은 거 다 사실 수학인데 그 수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충분히 필터 효과가 되고 그런 것들 조합하면은 되게 이쁜 어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 수학도 안 했고 C 언어도 모르고 그냥 스위프트만 알아가지고 아이폰 어플 찍어내는데 전혀 허들이 없었어요. 단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친구가 이제 막 지방 행사 가고 막 부산 내려가고 막 울산 내려가고 할 때 그 차 안에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거는 그 친구 중간에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그래 코딩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게 많을 거게 그 친구가 85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래도 꽤 적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나는 이 어플을 만들어내고 말 거야라는 그 의지랑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무조건 달성할 거라고 하는 추진력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스위프트 언어를 마스터를 거의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타겟 어플을 만들고 타겟 프로그램 정한 다음에 공부를 계속 거기까지 해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거 만드는데 수학 전혀 필요 없었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전혀 필요 없었고 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출시했으면은 유료로 갔을 때 그래도 꽤나 파급력은 있었을걸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그러지 않았던 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시언어는 과제만 하고 잊어버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제도 남의 거 베껴도 되지 않나?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카피 체커가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카피에 안 뜨고 카피를 하는 스킬을 키우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되게 코드를 정확하게 뚫게 되고 카피 체커의 느낌을 좀 알면서 되게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저 사실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재밌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희 카피 체커를 만들어 놓거든요. 카피 체커에 2개를 넣어가지고 카피 안 뜨게 코드를 변형하는 스킬, 지금 바꿔 말하면 리팩토링인데 리팩토링을 그냥 리팩토링 하자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카피 안 뜨게 한번 코드 바꿔보자라는 걸로 해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리팩토링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코드라는 책인가 아무튼 엄청 두꺼운 책을 다 훑으면서 우리의 목적은
조교님께 안 들키고 카피를 하기.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재밌는 요소를 하나 잡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만 하고 잊어버리자도 좋은데 잊어버리면 아깝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가 그렇게 했다고 카피 떠서 이두희가 그렇게 시켰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되고, 예, 여튼 네,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루테인 사야지. 예, 루테인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몇 년째 루테인 먹고 있습니다. 눈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개발자가 가장 피로도가 느끼는 게 손목이나 손, 막 어깨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항상 어릴 때부터 아프잖아요. 근데 눈은 한번 나빠지면 복구가 안 돼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나이에 드신 개발자분들은 눈을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필터부터 만들려면 수학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플? 네, 필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어플 아니, 라이브러리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라이브러리 갖다 쓸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라이브러리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제 수학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러니까 개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해서 나는 이 오픈 소스의 커미터가 돼야지 라고 맘먹는 순간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거를 인생에 한두 개 정도 오픈소스 커밋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려고 하면은 사실 개발 못 진행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필터는 그냥 갖다 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들 웃기만 하셔가지고 네. 카피 안 뜨고 카피 뚫으려면 사실 이것도 일이 되게 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다닐 때 했던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조교님한테 제출을 하면은 조교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조교님 컴퓨터를 이제 뻗게 만들기 이런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뻗게 만드는 거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실 수업을 코드를 되게 많이 짰어요. 그게 단순히 과제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과제 또 일찍 끝나면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과제에다가 코드를 컴파일했을 때 코드를 심어서 이제 원치 않는 행동을 조교 컴퓨터에서 이제 하는 이런 약간 장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장난이 사실 지금의 저 컴퓨터 공학 실력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잉여 시간에서 자기의 예상치 못한 능력을 발신하는 게 되게 많고 구글도 보면은 전체 12개월 중에서 9개월은 일하고 나머지 3개월은 딴짓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과제할 때 이제 조교 컴퓨터 날려버리기 약간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를 할 때도 학생들이 막 그렇게 공격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방어를 나가면서 했고 따라서 그냥 아예 제 컴퓨터 돌리는 게 아니라 도커 위에서 돌리고 막 이렇게 좀 했는데 사실 그런 감성이 약간 해커 감성 내지는 개발자 감성이지 딱 숙제해서 뭐 점수 이제 뭐 75점 받았다 요 감성은 사실 개발자 감성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되게 교묘하게 이제 뚫고 나가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는 게 사실 교수님 앞에서 막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웃고 있는 경험이 되게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물리넷이 우리 서버예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 네, 물리넷 고장내기를 목표로 한번 해보시는 거 사실 그러면 물리넷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걸 좀 더 퍼포먼스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만약 제가 채용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리넷을 고장했다 그러면 안 보고 채용을 하죠. 사실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지금 코드라인 서비스 만들잖아요. 저희 개발자분들한테 디도스 공격을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 막 상품 걸고 디도스 공격해라. 그래서 디도스 뻗게 만들면은 디도스 공격을 해서 서버를 뻗게 만들면은 전 직원한테 내가 비타민제를 돌릴 거고 만약에 안 뻗으면은 제 공격을 잘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만든 서버가 뻗었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에 의해서 다 뻗었고 그래서 저는 벌칙으로 비타민제를 이제 전 직원한테 돌렸는데 이런 감성으로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것도 사실 개발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개발을 즐겁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학당하고 428이 채용. 네, 뭐 좋죠. 에꼴 42입사. 어, 4이 서울 서버는 디도스로 가능할지도 이거 한번 아니 근데 할걸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이거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 마는데, 근데 저도 학교 대상으로 사실 학생일 때 학교 대상으로 사실 뭐 해킹했다라는 글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 뭐 전산실 해킹했도. 근데 이게 이제 걸면은 걸리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학교에서. 그러면 저는 아마 벌금형을 받았을 수도 있을 정도의 나쁜 짓이라서 웬만한 깡이 아니고서야 그냥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네, 이거를 서희 서버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 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옆에서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Q&A가 끝났습니다. 길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뵐 때 책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책은 사지 마시고요.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는데 어떡하죠? 네. 네, 마무리해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냥 제가 한 말은 오늘 그냥 약간 반쯤 잊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른 자리로 또, 네. 그리고 코드라이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드라이언 아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랑 할인 프로그램 진행할 것 같은데 또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